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한국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00세가 넘는 분이 14,000분이 넘습니다. 100세 건강시대의 중요한 장기는 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현실은요, 다른 장기들, 심장, 간, 위장 등보다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적습니다.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노폐물만 배설하는 게 아니라 혈압도 조절해주고 수분, 염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에는 매우 많은 면역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메산지움 세포가 대표적으로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를 포식하면서 신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모양이 콩팥하고 같아서 콩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제 뒤에 흉추뼈 12번에서 요추 3번 그 사이에 양쪽에 이제 허리 뒤쪽에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우측에 있는 그 콩팥은 그 위에 간이 있으니까 간이 있기 때문에 이 우측에 있는 신장은 왼쪽보다 약간 좀 더 내려와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신장은 이제 요 길이가 10cm 정도 되고 이 넓이는 5cm, 이 두께가 3, 4cm 정도 되는데요. 신장은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신장은 자기 자신의 이제 주먹만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게가 보통 120에서 160g 정도 됩니다. 신장 기능 문제로 소변을 한 방울도 못 보면 사람은 3일에서 4일 안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전해질 농도 조절, 산염기 편형 조절이 안 되어서 사망하는 건데요. 신장 기능에 중요해도 너무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고칼륨 혈증과 대사산증이 신장 기능이 망가졌을 때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혈중의 칼륨 농도가 4에서 8로 2배만 올라가도 생명은 위험해지는데요. 근육이 마비가 오고 손발이 저리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가 폐하가 7.4에서 7.1로 0.3만 내려가도 생명이 위험해지는데요. 혼수 상태, 경련, 두통, 설사, 기명증이 생기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 바로 전해질 농도 조절과 산염기 편형 조절인데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주는 정수기 역할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지구의 70%가 물인데요. 사람도 70%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요. 단순히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있는 전해질 농도와 그 비율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전해질은 물에 잘 녹아서 전기를 통하는 무기질 이온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그 체액 속에는 나트륨, 염소, 칼륨,
중탄산 등의 많은 무기질 이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질의 비율, 세포 안과 세포 밖, 그리고 혈액 안에 그 안에서의 각각의 비율, 그 다음에 농도, 이런 것들이 나의 생명, 내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과 농도가 깨지면 저혈압, 아니면 고혈압, 근육 경련, 근육 마비, 손발의 저림, 혼수, 경련, 설사, 변비, 두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모두 신장에서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은 이런 무기질 이온의 균형과 농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우리는 그냥 먹는 대로 아무렇게나 먹어도 몸속에서 이러한 무기질의 균형과 농도를 자동으로 AI처럼 조절해주고 비율을 맞춰주는 게 바로 신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칼륨 농도가 너무 많으면 신장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몸 밖으로 배출량을 늘리고, 우리 몸에 칼륨 농도가 너무 적으면 그 신장 안에 근위 세뇨관에서 칼륨을 다시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혈액 안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그런 전해질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신장의 매우 중요한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자 작강지강 기교출현이라고 하는데요. 신장은 내 몸을 강하게 해주고 섬세한 기교를 부리는 중요한 장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정수기가 신장인데요. 하루에 150리터의 혈액을 요구합니다. 이 중에 수분, 노폐물, 요소, 요산, 크레아틴인과 함께 1.5리터를 소변으로 이제 배출해 주고요. 나머지는 다시 세뇨관에서 재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과 수분을 90% 정도를 다시 재흡수해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신장에서 혈액을 요구하는 1차 부위가 사구체인데요. 200만 개의 사구체가 신장 안에 있습니다. 사구체가 이제 실타래처럼 동근 모양이라서 토리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적혈구, 지방, 단백질 같이 되게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그래서 직경이 8나노미터 이상의 큰 입자는 통과를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나 전해질, 요소, 요산, 아미노산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은 이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도 간처럼 침묵의 장기인데요. 70%가 망가져도 뭐 이렇게 표가 안 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 신호는요, 피로감, 그다음에 무기력감, 그다음에 소화 불량, 식욕 부진, 메스꺼움, 그다음에 막 피부 가려움증, 그다음에 몸이 붓기, 호흡 곤란, 그다음에 인지 능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음주, 흡연,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비만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니코틴은 신장의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고혈압은요, 신장의 여과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당뇨는 혈액의 점도가 높으니까 신의 그 사구체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또 이제 비만은 과도한 그 지방 때문에 면역 염증 물질이 분비가 많아져서 신장 세포가 손상되는 이유가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술과 담배마저 하시면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예방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거품이 많은 소변을 보면 혈뇨나 단백뇨를 의심하는데요. 결국에는 사구체 신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구체 신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데요. 급성은 감기나 독감 이후에 연쇄상 구균 감염으로 혈뇨 부종, 고혈압이 오면서 발생하고요. 만성 사구체 신염은 미세변화 신증후군, IgA 신염, 루푸스 사구체 신염, 구파스처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심해지면 말기 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하면서 발생하는데요. 병에 걸리면 염증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만성 피로, 우울증, 체력 저하, 소화장애, 빈혈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전신 면역 질환입니다.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사구체 안에 여가 장벽이 면역 염증 반응으로 손상되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하는데요. 단백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온몸이 붓는 전신 부종,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이 생깁니다. IgA 신염은 면역 항체인 임뮤노글로불린 A가 신사구체에 이렇게 침착이 돼서 염증과 사구체 손상이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사구체 신염의 15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이 되고 또 20 내지 50%의 환자는 여기에서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루푸스 사구체 신염은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에서 발생한 그 면역 복합체가 신장 사구체에 이렇게 막혀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데요. 장기 손상으로 신장과 같은 이런 장기가 손상으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구파스처 증후군은 폐 출혈과 함께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감기나 독감 이후에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기침, 호흡곤란, 객혈과 함께 혈뇨, 부종, 단백뇨, 고혈압 등이 나타납니다. 이들 자가면역 질환은 그 사구체를 서서히 손상시키고 또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면 결국 만성 심부전이 돼서 나중에는 투석을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골다공증이 쉽게 생기는데요. 칼슘과 인의 재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비타민 D가 활성화되지가 않아서 뼈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골다공증 유병률이 3배, 4배 높아지는데요. 만성 신장 질환자는 칼슘, 인, 비타민 D 섭취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칼슘이 이제 풍부한 음식은 두부, 치즈, 꽃게, 멸치, 미역이고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서기버섯, 표고버섯, 연어, 청어, 인이 많이 있는 음식은 해바라기 씨, 깻잎, 장어, 황태, 브로콜리, 콩입니다. 신장과 고혈압은요, 서로 악영향을 미치는 악연이 있는데요. 신장이 나빠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또 고혈압이 발생하면 또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서로 간의 이 악순환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장은 레닌이라는 효소를 분비하고 안지오텐신-2라는 호르몬을 생성해서 혈압을 높이고 또 고혈압이 발생하면 신장의 혈관 압력이 또 높아져서 또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악순환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신장의 문제로 이제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는 짠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요. 국물이 있는 음식을 좀 줄이셔야 하고 술, 담배를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괜찮은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 등푸른 생선을 이렇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칼륨이 나트륨 배설을 도와서 혈압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성 신부전 환자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칼륨 배출 능력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채소나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시면 칼륨 농도가 늘어나서 이게 부정맥, 심장마비, 근육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장에 생기는 유전병 중에는요, 다낭성 신질환이 있는데요. 한국은 18년도 한 해 동안 7,500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질환은요, 한 400명에서 1,000명에 1명 정도 이게 발생하는데요. 한국은 한 5만 명 이상이 이 병에 걸려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세대를 이렇게 건너뛰지 않고 바로 자녀한테 50%의 확률로 유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20대, 30대에 보통 진단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이후가 되면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결과로 투석을 받거나 또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또 저한테 이제 다낭성 신으로 이제 관리 치료를 받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이게 유전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20대 진단받았고 지금 30대, 40대가 됐는데 그 사이에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50대, 60대가 되면 만성 신부전이 오고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 신부전은 19년도에 24만 9천 명이었는데요. 이게 15년도에 비해서 46%나 급증한 겁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한 겁니다. 만성 신부전의 60에서 70%가 고혈압 당뇨병에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끈적거리면서 피를 걸러주는 콩팥의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이 심장, 그 다음에 허리 뒤에 있는 콩팥, 이 신장은요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인데요. 심장에 병이 생기면 콩팥도 망가지고 콩팥에 병이 생기면 심장도 망가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신장이 수소음 심경과 족소음 신경으로 경락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중요한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부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신장에 병이 생기면 고혈압이 발생해서 심장, 가슴에 있는 심장이 망가지고 또 이 심장이 망가지면 또 허리에 있는 콩팥, 이 신장이 만성 신부종이 또 생기게 됩니다. 또 고혈압과 당뇨는 이 콩팥, 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인데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항상 예방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네, 붓네, 기운이 없네, 입맛이 없네, 달에 막 쥐가 나네, 소변을 너무 자주 보네, 이럴 때 놔두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그때마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꼭 예방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GFR, 이게 보통 100이 정상인데요. 60 이하로 떨어진 게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소변이나 혈압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비유엔 등의 콩팥 기능 수치가 그런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만성 신부전입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암은요, 전체 암의 한 2% 정도 차지하는데요. 흡연, 음주, 비만, 고혈압, 기름진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고열량 음식, 만성 신부전, 다낭성 신증 같은 이런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콩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그냥 생각 없이 먹어도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전해질, 칼륨, 나트륨, 민, 염소 등의 이 농도를 그리고 비율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는데요. 막 술, 담배 그러기 때문에 줄이셔야 되고요. 짠 음식도 좀 줄이시고 패스트푸드 같은 고열량 음식 줄이시고 기름진 음식도 줄이셔야 콩팥이 빨리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은 더욱더 음식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변색이 빨갛게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먹은 음식을 생각해 보니 아침에 먹은 비트가 빨간색인데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갑자기 소변이 빨갛게 나오면 덜컥 겁이 나는데요. 혹시 콩팥에 암이나 결석, 신장염 등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라는 음식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빈혈도 개선해주고 고지혈증에 좋아서 저도 자주 먹는 음식인데요. 베타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비트가 이렇게 빨간색을 띱니다. 그 비트에 있는 빨간색 색소 때문에 드시고 나면 몇 시간 지나서 소변을 볼 때 혈뇨처럼 소변이 빨갛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비트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소변 배출량이 한 1.5리터 되는데요.
소변의 90%는 물이고요. 나머지는 요소, 요산,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거든요. 건강한 소변의 색은 맑고 거품이 없는 옅은 노란색인데요. 몸의 컨디션과 질병에 따라 소변의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변합니다. 소변을 봤는데 투명한 소변을 봐요. 이런 경우에는 물을 아주 많이 드셨을 때, 물을 많이 드시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을 내가 많이 먹지 않았어. 그랬는데도 소변이 너무 투명해. 이때는 고혈압이나 부종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해, 너무 진한 노란색 또는 너무 진하다 못해 호박색 같은 이런 색깔이 소변에서 나올 경우에는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오랫동안 소변을 참았어. 너무 소변을 못 봤어. 그랬을 때 이제 소변을 봤을 때 나오면 이제 정상인데, 그리고 또 내가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먹은 다음에 또 이렇게 소변 색깔이 나와. 그러면 이런 경우도 비타민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을 안 드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물을 자주 드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단백뇨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소변을 볼 때 그 압력 때문에 정상적인 소변에서도 어느 정도 거품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 나온다고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단백뇨가 있으면 어느 정도냐면 비누를 이렇게 물에다 풀어 놓은 것처럼 거품이 진짜 심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의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내 몸이 붓는지, 다리가 붓나, 눈이 붓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도 그런 증상들이 같이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소변 검사를 같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봤는데 막 소변에 먹물이 섞인 것처럼 탁한 색깔이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심한 탈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소변 볼 때 통증이 또 있다. 그러면 요로에 감염이 있거나 방광에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볼 때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면 혈뇨를 의심해야 되는데요. 방광에 암이 있거나 신장암이 있거나 결핵, 결석, 급성 신우신염, 요로 감염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에서 뭐 비트같이 빨간 그런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혈뇨가 나오면 그때는 암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뭐 레드베리, 비트 이런 빨간색 음식을 드시고 나서 소변색이 빨갛게 나오는 건 걱정이 없지만 50대 이상에서 소변색이 빨갛게 나온다? 그때는 좀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변을 보셨는데 푸른색을 이렇게 띈 약간 노르스름하다 그러면 녹농균 감염이나 간암일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검사 받아보셔야 하고요. 그렇지만 먹은 음식이 아스파라거스, 녹황색 녹즙, 녹즙을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녹즙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소변이 약간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소변 색깔이 너무 짙은 갈색일 때는 간세포 손상, 담도 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빌리루빈이 소변에 섞여 짙은 갈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또 근육이 녹는 그 질환인 횡문근 융해증으로도 소변색이 또 갈색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또 그런 경우에는 꼭 검사를 또 받아보셔야 합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60세 이상 노년층 4분 중 1분이 이 콩팥, 신장병을 앓고 있는데요. 환자 1인당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질병이 바로 이 신장병입니다. 만성 신장병에 걸리게 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고혈압, 당뇨에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평소에 식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신장 이 콩팥 안에는 많은 면역 세포가 있어서 생활 습관 문제로 이런 많은 염증이 이제 발생을 하면 신장에 사구체, 신장에 무리가 오고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짠 음식을 줄이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금주, 금연을 하셔야 하고요. 꾸준한 운동하시고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하셔야 신장 면역 기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